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계원리 수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고자산에 이어서 오늘은 제 10장 금융부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 유형자산은 벌써 이제 우리가 미리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금융부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말 그대로예요. 이제 금융부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채를 어떻게 정의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교재 323페이지 보시면 부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계 실체가 부담하고 미래의 경제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 벌써 유출, 뭐가 나가죠. 제 자산 중에서 뭔가 나가게 되고 또 제가 뭔가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내 행동 또는 의사결정 때문에 그때 내가 뭔가 받았다면 또는 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 자산이 밖으로 유출되고 내가 주어야 될 의무가 생겼다. 그런 통합적인 것을 바로 우리가 부채라는 표현을 썼죠. 부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부채 갚아야 된다고. 빚 갚아야 된다고. 이게 바로 부채죠. 그러면 아마 교재에는 단순하게 몇 가지 이제 부채의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어떤 물건을, 상품을 사갖고 왔는데 돈을 안 줬어요. 아, 외상 매입금. 우리 보통 이제 매입 채무라고 하죠.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 또는 미지급금.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죠. 이렇게 줘야 되는데 안 주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표가 하나 있어요.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로 나눠놨죠. 그러시면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등. 근데 여러분들 이걸 뭐 꼭 그렇게 잘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딱 듣기에도 벌써 빚 같잖아요. 갚아야 될 것 같고. 매입채무, 상품을 사가지고 왔는데 돈 안 줬다? 매입채무. 미지급금, 그러니까 이런 상거래 말고도 줘야 될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운임을 줘야 되는데 뭐 운임을 안 줬다든지, 또는 서비스를 받았는데 서비스 그 차지 그 대금을 안 줬다든지, 뭐 각종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미지급금이라 해요. 그래서 미지급금. 그리고 차입금은 빌려온 돈이죠. 아, 내가 두 달만 쓰고 내가 줄 테니까 200만 원만 빌려줘. 차입비요, 차입. 뭐 이럴 수도 있고 은행에서 빌려올 수도 있죠. 뭐 은행에서도 차입, 그러니까 빌려온다, 차입금. 자, 거기 이제 동그라미가 사채.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채예요, 사채. 왜냐하면 사채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좀 계산하는 게 좀 나와요. 그렇죠? 또 계산 문제가 있는데, 사채인데 천천히 차근차근 하시면 되게 재밌어요. 사채가 되게 재밌는데 그 재미를 찾아가기 그 전까지가 진짜 고난의 행군인데, 여러분들 마치 이제 등산 올라가셔갖고 정상 꼭대기에 가시면 이렇게 뭐 있죠? 이 비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가는데, 그렇죠?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가는데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꼴도 거기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채가 정말 정말 중요하고 정말 정말 재미있는데, 그 가는 과정이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아이고 왜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금융부채가 아니면 봐 비금융부채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말 한번 들어볼게요. 선수금 뭘까요? 선수금.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년 어떤 이제 뭐 경비 서비스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1년치를 받겠다. 네, 요즘 내가 뭐 헬스장을 하는데 보통 고객님 6개월치 선납하시면 깎아드려 하게 되면 또 고객이 뭐 1년, 뭐 6개월치, 1년치 미리 내잖아요. 그런데 회계상 내가 6개월치를 받았지만 그 6개월치가 한 번에 다 제가 의무를 다한 건 아니죠. 한 달씩. 뭐 이게 선불될 수도 있고, 뭐 1일 날 다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1일부터 시작해서 30일, 31일 날 끝날 제가 생기는 돈인데, 그게 한 달치 생긴 거예요. 나머지 5개월치는 받아놨네. 제가 받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만일 1월 1일 날 시작해서 6개월치면 6월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꼭 고객이 10월 달에 오세요. 그럼 자, 10월, 11월, 12월. 그러면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3개월치는 그 다음 해로 넘어가야겠죠. 그때 이제는 왜 선수금이란 계정이 필요한지 느낌이 오시죠? 미리 돈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미래, 지금 과거에 돈을 받았는데 미래에 제가 그 의무를 다해야 되죠. 그 고객에게. 자, 선수금. 자, 선수 수익 똑같죠. 받았는데 수익으로 내가 그러니까 그죠? 수익으로 받았는데 이게 미리 받은 것. 그래서 미리 받은 것. 선수 수익은 부채죠. 그렇죠? 부채예요. 왜? 미리 받을 게 아닌데 미리 받아놨잖아요, 지금.
자, 거기 보시면 예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 예수금은 증권에서 나오는 건데, 더 우리가 이제 증권은 조금 그러니까 좀 쉬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임직원들 예를 들어서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월급을 줄 때, 이제 뭐 각종 이제 세금을 떼요. 왜냐면 내가 대신 내줄게. 그렇죠? 갖고 있는다고요. 아, 미리 받아놨구나. 예수금이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세금, 아니,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임금을 주면서 너 2달 뒤에 세금 내야 되는데 그때 세금을 나한테 줘야 돼. 그럼 또 안 줄 수도 있고 또 퇴직할 수도 있고 난 안 받아 복잡해잖아. 아예 그냥 깔끔하게 그냥 낀다. 그렇죠? 세금 다 떼어놓고 또는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뭐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다 떼어놓잖아요. 자, 그렇게 미리 떼어놓고 나중에 내 대신 내줄 거잖아요. 그렇죠? 내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죠. 사업주로서 이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거기 이제 처음 나왔어요. 우리 이제 처음 나왔는데 충당부채라는 표현이 나죠. 충당부채. 충당부채가 뭐냐면 이게 이제 충당금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충당금. 충당금이라는 게 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사은 행사를 했어요. 사은 행사 했던 게 뭐냐면 뭐 병뚜껑 따서 뭐 하와이 보내드려요. 병뚜껑 따면 한 병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병뚜껑 따자마자 다 나오는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좀 나오겠죠. 확률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내가 그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그럼 이렇게 언제 나올지 모를 것들을 그냥 아무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냥 한 번에 쏟아져 들었을 때 제가 예비를 못 하게 돼요. 갑자기 돈을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뭐 100병에 2병씩은 한 병씩 준다. 그 돈. 근데 그게 뭐 다 온다 안 온다 그거 다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선물, 경품 충당이죠. 경품. 경품, 그렇죠? 경품 충당 계정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 충당도 되죠. 퇴직은 뭔데요? 사람 고용을 했으면 나중에 보통은 1년치 연봉에 한 달씩, 그렇죠? 기본급에 1년치 연봉에 한 달씩, 10년 일하면 1년치 월급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그렇죠? 미리미리 예비를 해놔야겠죠. 그런 것들을 충당부채. 그 아마 아파트 여러분들 아파트에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나오죠. 그 뭐라 그러죠? 관리비. 월 관리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거기 뭐가 있냐면 이런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장기 수선 충당금. 그게 바로 이런 개념이죠. 자, 아파트 사는 사람 집주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왜 내야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파트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정말 화려하게 만들어서 다 이제 샀어요. 돈 주고. 자, 1년, 2년에는 문제가 발생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건설사가 1년치, 2년치, 3년, 4년, 5년 이렇게 갖고 이 보증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증 기간이 싹 끝날 때쯤 되면 항상 그래요.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보증이 끝났습니다 하게 되면 아파트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내 아파트 말고 아파트 전체. 그냥 5년쯤 지나면 야, 색깔이 왜 이렇게 우중충하냐 이제 내 느낌이 딱 오죠. 뭔가 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렇다고 내 아파트는 네가 칠해라. 내가 줄 달고 나가서 내가 내 것만 칠할 수는 없죠. 한 번에 쫙 칠해야지. 그게 한 동, 한 단지 이게 몇 억씩 들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번에 아파트 칠해야 되니까 가구당 100만 원씩 내세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야, 내 아파트 내 아파트가 맞는데 전체적으로 칠해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씩 낸다? 부담스러워요. 거기다가 어느 날 자, 사무소장님입니다. 저 입주민 여러분 죄송한데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갈아야겠어요. 하나가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집이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시간이 뭐 이제 아마 지금 정확하게 이제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3년인가 4년쯤 지날 때부터 이제 조금씩 걷기 시작해요. 조금씩 걷는다는 얘기 뭐냐면 점점 늘어나죠. 왜? 3년, 예를 들어서 4년 차에 걷을 때는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걷어요. 근데 5년 차, 6년 차, 7년 차, 8년 차 아파트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금액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죠. 왜냐하면 점점 칠도 많이 해야 되고 어린이 놀이터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그 등도 다 고쳐야 되고 그 관리원이라는 이름을 바뀌었죠. 관리원분들 뭐 휴게실도 다시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세세하게 들어간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예비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바로 충당부채, 충당금 계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바로 충당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부채, 비금융부채 모두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액션, 행동에 의해서 현재 내가 부담해야 될 뭐 그렇죠. 이 자금이라든지 또는 의무라든지 이런 걸 다 부채라고 하죠. 부채.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교재 323, 324 쭉 보시면 말을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324페이지에 차입금이란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업부터 돈을 단기 차입하는 거 차입금.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장기 차입, 단기 차입. 1년 이내면 단기 차입, 1년 이상이면 장기 차입.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이자부 어음이라는 게 나와요. 이자부 어음. 자, 어음이라는 게 뭔데요? 돈 나중에 줄게 이거예요. 어음이란 게 뭐냐면 회사에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원재료를 사갖고 왔는데 야, 내가 지금 돈은 없는데 나중에 줄게. 그러면은 나는 매입 채무고 그 사람은 매출 채권이 되겠죠. 받을 권리니까. 야, 내가 나중에 줄게. 매입 채무 그 상대 그 거래 상대방에게는 매출 채권이 생기는데 이분이 나 조금 너 못 믿겠어. 뭔가 써줘. 그거죠. 뭔가 써줘. 그러면 종이에다가 어음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 2개월만 하자.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날 그렇죠. 이 금액 이 어음을 가지고 오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내가 이제 당장 예금을 들어놨으니까 은행에 가서 이 어음을 제시하면 은행에서 돈을 드릴 겁니다. 이게 바로 어음이에요. 그럼 저는 2개월 동안 돈을 안 갚아도 되죠. 우선 막 사업하다가 맞다, 어음이 돌아올 시기가 됐네. 그럼 은행에다가 그 돈을 그죠 예치해 놓으면 은행에서 그 사람의 그 거래 상대방에게 그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는 매입 채무 매출 채권 매입 채무보다는 어음이 훨씬 더 그죠? 낫죠. 왜? 나는 서로 간에 약속이잖아요. 내가 갚을 의무가 생긴 거야. 매입 채무 그냥 장부에만 쓴 거잖아. 그런데 어음은 이게 금융기관을 딱 끼면서 그죠? 금융기관에 뜨면서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받게 되는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2개월 뒤에 매입 채무로 돼 있을 때 그 사람이 와서 돈 달라 그러면 나중에 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3개월 한 달만 더 봐줘 이럴 수도 있지만 어음은 그날 결제가 돼야 돼요. 결제가 되지 않으면요. 그 은행에서는 이거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를 부도났다 그런 표현 쓰죠. 부도가 난 거야. 그러면 저는 신용 막 떨어지고 사람들 막 몰려 들어오고 이거 회사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어음이 부도나기 전에 그 돈을 은행에 딱 예치해 놓겠죠. 그러니까 자, 이 거래에 있어서 매입 채무보다는 이 어음을 받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게 이제 약속 어음인데 보시면 거기 325페이지 보세요. 무이자부엄이라 돼요. 무이자부엄. 자, 무이자부엄은 뭐냐면 이제 어음에도 이제 보통 이자가 붙어 이제 이자가 나와야 되는데 무이자부는요. 그러니까 이자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원래 이자가 있는데 그런데 없는 어음을 그럼 발행하면 이 어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자부 어음이 낫죠. 이자가 붙는 게 좋은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죠? 이 거래 상대방이 무이자부, 이자가 없는 걸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한마디로 그렇죠. 한마디로 금액을 줄이든지 또 높이든지 뭔가 그 반대급부를 뭔가 줘야 된다는 이제 이 어떻게 개념이 설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 사채를 해야 되니까 우선 먼저 공부할 부분이 있어요. 먼저 우선적으로 먼저 공부해야 될 부분. 그게 어디냐면 뒤로 조금만 가볼게요. 뒤로 조금만. 자, 어디냐면 343페이지. 343페이지 가시면 거기 아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거기 보시면 자, 별표 화폐의 시간 가치. 그렇죠? 화폐의 시간 가치. 이게 정말 중요해요. 화폐의 시간 가치. 그러면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 화폐의 시간 가치란 게 뭔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딴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냐면 화폐의 시간 가치. 그러면 뭐 오늘 돈, 내일 돈, 우리 기분 좋은 걸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요새 이제 쌀쌀해지니까 제가 이제 외투를 꺼냈어요. 외투를. 그렇죠? 옷장에서 외투 딱 꺼내서 주머니를 쑥 손 넣어봤더니, 5만 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이게 작년 봄에 이 옷을 넣으면서 내가 깜빡한 거야. 5만 원짜리 한 장을. 그날 기분 정말 좋죠. 5만 원짜리.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작년 3월 1일 날 그 돈을 제가 주머니에 쓱 넣었어요. 3월 1일 날. 그리고 언제 찾았어요? 네, 10월 30일 날, 31일 날 꺼냈어요. 3, 4, 5, 6, 7, 8, 9, 10. 그렇죠? 8달이 지났네요. 그런데 그
3월 1일 날 집어넣은 5만 원은 지금 딱 꺼내니까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렇죠? 3월 1일 날 집어넣은 그 5만 원권이 지금 10월 31일 날 거는 그 5만 원권과 동일해요. 그죠? 동일하죠. 왜? 그냥 거기 넣어놨으니까. 자, 물리적으로 동일한 돈인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일상생활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오늘 돈, 내일 돈, 1개월 뒤에 돈, 3개월 뒤에 돈. 자, 금액 그 숫자는 똑같지만 가치는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그럼 이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남의 돈을 쓰려면 은행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은행 가서 제가 학생인데 또는 제가 직장인인데 제가 1,000만 원만 빌리고 싶습니다. 3개월만요. 네, 고객님 1,000만 원 빌려드릴게요. 그리고 3개월 뒤에 1,000만 원 갚으세요. 이런 은행은 하나도 없죠. 1,000만 원을 빌렸으면 뭘 줘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이자를 줘야죠. 그럼 이자가 왜 이자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은행이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금주로부터 예금 받아서 여러분들 대출해 줬으면 그 사이에 수수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더 쉽게 생각을 하자면 보세요. 제가 올해 3월 1일 날 요 주머니에다가 5만 원짜리를 넣어놨잖아요. 그 5만 원짜리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그렇죠? 살 수 있는 물건이 초코파이 50개였어요. 그죠? 초코파이 50개. 자, 50개면 원래 초코파이 한 개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1,000원이란 얘기지. 한 개에 1,000원 주고 초코파이 50개를 먹을 수 있었어. 5만 원이면. 그러면 제가 이제 딱 꺼냈죠. 10월 31일 날. 자, 와, 5만 원이다. 그래서 슈퍼에 가서, 이마트에 가서 초코파이를 50개를 딱 샀더니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계산이 안 되는데요? 고객님, 6만 원 내셔야 되는데요? 예? 왜 6만 원이에요? 올랐어요. 아, 3월 1일 날 5만 원의 가치가 지금은 얼마의 가치가 똑같다? 6만 원의 가치와 같다는 얘기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돈의 가치로 치자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화폐에 시간 가치 개념이 나오는 거죠. 과거의 돈 또는 미래의 돈 그리고 현재의 돈이 숫자 5만 원이 다 숫자 5만 원, 5만 원, 5만 원이지만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다르죠. 한마디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구매력이라는 표현을 쓰죠. 구매력, 살 수 있는 파워, 구매력, 그렇죠? purchasing power, 즉 살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구매력을 얘기할 때 과연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구매력이란 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여러분들 처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우리가 3월 1일 날이 있었고요. 10월 31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는 좀 헷갈리니까 만 원짜리 한번 해볼까요? 만 원짜리. 자, 만 원짜리. 그냥 처음에 했으니까 5만 원짜리 합시다. 자, 3월 1일 날 넣어놓은 5만 원권은 10월 30일 날 꺼내도 물리적으로 똑같은 돈이죠. 똑같은 돈이야. 그런데 자, 5만 원 가지고 우리가 초코파이를 몇 개 먹을 수 있었냐면 50개를 먹을 수 있어요. 50개. 그럼 한 개의 가격은 1,000원이었어요. 1,000원. 한 개당. 개당. 그런데 막상 가서 내가 50개를 사려고 했더니 얼마를 달라고 그랬냐면 얼마 달라고 그랬어요? 6만 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6만 원. 아, 올랐군요. 그렇죠? 올랐어. 자, 그러면 얼마나 올랐나요? 하게 되면 항상 그렇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 일명 이제 쌀집 계산기 이 계산기가 제일 좋아요. 이 쌀집 계산기가. 그렇죠? 한 개가 1,200원이 됐네요. 1,200원. 그러면 얼마나 오른 건가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얼마나 올랐는지 그 퍼센테이지를 구하는 방법은 이건 딱 눈에 보기에도 20% 아닌가요? 하면 딱 이제 기억이 나는데 원래 구하는 방법은 변환 가격 마이너스 원래 가격 그리고 원래 가격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환 가격, 원래 가격, 그걸 원래 가격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맞네요. 20%.
여기 지금 얼마큼 증가했어요? 200원이 증가했죠. 1200원. 1000원에서 1200원 됐으니까 2원 증가했고 200원이 1000원에 차지하는 부분은 예, 20%. 그렇죠? 맞나요? 예,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보세요. 만일 내가 3월 1일 날 딱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지금 초코파이를 먹지 말고 참아야겠다. 그죠? 초코파이를 먹지 말고 참을 건데 언제 먹을 건데 10월 31일 날. 그죠? 근데 초코파이가 10월 31일 날 1200원이 될 거라고는 예상할 수 없죠.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적어도 만일 1200원이 된다면, 즉 20%가 올라간다면 내가 지금 5만 원을 예금을 할 거죠? 안 쓸 거야. 언제 찾을 거야? 초코파이를 10월 31일 날 찾아서 먹을 거야. 그러면 5만 원 받으면 안 되죠. 왜? 6만 원이 될 거잖아. 1200원이. 그러면 나는 얼마의 이자를 요구하겠어요? 만 원의 이자를 요구하겠지. 5만 원에, 그렇죠? 5만 원에 대한 만 원. 그러면 20% 맞잖아요. 그렇죠? 5만 원에 대한 만 원. 5만 원에서 만 원을 차지하는 부분은 20%가 맞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자를 20%를 요구하게 되면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하고 또 같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는데요? 자,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근데 공식을 여러분들 우선 한번 써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렇죠?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받아들이니까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미래 가치는, 그렇죠?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에다가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미래 가치라고 쓰기도 하지만 그냥 영어로 써요. FV라고. 현재 가치는 PB라고 해요. PB. 그래서 얘를 완벽하게 써보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R은 뭔데요? R. 이 R이 이자율이야. 그럼 요 N은 뭔데요? 얘는 기간이에요. 기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기간은 무조건 1년이다. 여러분들은 뭐 이걸 뭐 3개월, 6개월, 10 이거 안 나와요. 무조건 기간은 1년,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얘가 N이 1년이면 1 쓰면 되고 1승 하면 되는 거고 2년이면 2승, 3년이면 3승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들 앞에서 자 5만 원을 현재 가치죠. 그렇죠? 이자율을 예를 들어서 20%라면 20%는 우리가 0.2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1이면 100%, 0.1이면 10%, 0.3이면 30%, 0.2면 20%예요. 자, 그러면 20% 했으니까 1 더하기 0.2는 그렇죠. 1 더하기 0.2는 1.2가 될 거고 기간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 이게 지금 8개월로 했는데 그냥 1년만 해봅시다. 1년. 1년으로 하게 되면 1 써주면 되는 거예요. 1 써주면.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기로 자 5만 원에다가 곱하기 1.1을 하게 되면 그렇군요. 6만 원이 나오네요. 6만 원. 그렇죠? 6만 원이.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그럼 만일 2년이면 어떻게 쓰는데요? 2년이면 5만 원에다가 1 플러스 0.2에 2 쓰시면 되는 거죠. 2 쓰시면.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요? 1.2 곱하기 1.2. 그죠? 곱하기 5만. 하게 되면 7만 2천 원이 되는 거죠. 7만 2천 원.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5만 원에다가 자, 1.2 곱하기 5만 원은 7만 2천 원. 2년 했더니 7만 2천 원이 나왔어요. 2년 했더니 그렇죠? 7만 2천 원.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한 단계 이제 한번 나가 보려고 그래요. 보세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5만 원을 1년 20%로 그렇죠? 5만 원을 1년 20% 이자로 예금했더니 이자가 만 원이었어요. 그럼 단순하게 그러면 2년이면
이자가 두 번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죠? 두 번 생기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10,000원 생겼고, 그죠? 첫 번째 10,000원 생겼고, 두 번째 해에 아마 또 10,000원이 생길 거야. 그러면 자, 이자가 총 20,000원이네요. 맞아요. 20,000원이에요. 그리고 원금이 50,000원이네요. 맞아요. 50,000원. 그러면 70,000원 아닌가요? 근데 지금 계산해 봤더니 72,000원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이 2,000원 어디서 왔나요? 어? 그러네. 원래 이자 두 번이니까 한 번, 두 번 합치면 20,000원에다가 원금 50,000원 하게 되면 70,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72,000원인가요? 하게 되면 여기에서 그 유명한 복리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복리의 개념. 복리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50,000원을 맡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1년 뒤면, 자, 이 50,000원이 어떻게 바뀌나요? 1년 뒤. 50,000원의 원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자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 번 더 넣은 거죠. 2년이니까 한 번 더 한 거지. 그러면 자, 2년 차에서 요 50,000원에서 또 얼마의 이자가 생겨요? 10,000원이 생기겠죠. 자, 원래 50,000원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이자가 10,000원이 있었죠. 지난 1년 전에. 걔한테서도 뭐가 나올까요? 걔한테서도 이자가 나오겠네요. 그 이자가 얼마일까? 10,000원에 20%면 2,000원. 그리고 이자 10,000원. 그러니까 요 2,000원은 1년 전 생긴 이자에서 생긴 이자에 대한 이자고, 그리고 요 10,000원은 올해 50,000원에 생긴 이자 10,000원이죠. 그러면 다 합쳐 봤더니 얼마다? 72,0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리. 항상 우리는 복리를 계산해요. 자,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그러면 복리의 반대는 뭔데요? 자, 단리와 복리죠. 단리는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자, 둘 다 50,000원을 예금할 거예요. 둘 다 50,000원. 그런데 단리는 이자 첫 번째 10,000원, 두 번째 10,000원 합치면 70,000원. 이게 단리예요. 복리는 자, 첫 번째 10,000원의 이자가 생겼고, 두 번째 10,000원에 대한 이자 10,000원 이자 생겼고, 또 10,000원 있었고, 요 10,000원에서 이자가 얼마 생긴다? 2,000원 생긴다.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자, 이 개념을, 복리의 개념을 다 넣었어요. 어디에 넣었다? 여러분들이 방금 외웠던 그 공식에. FV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복리 계산이 되는 거예요. 복리 계산이.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연습 삼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10만 원을 3년 이자 8%로 예금하면, 그죠? 과연 원금 이 나중에 3년 뒤에는 돈을 얼마를 받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공식 그대로 자, 10만 원을 써주시고요. 1 플러스 0.08이에요. 여러분들 0.8 하면 안 돼. 0.8은 80%야. 그런데 몇 년이에요? 3년.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계산할 때는 1.08을 몇 번 곱한다? 3번이죠. 왜냐하면 3승이니까. 그렇죠? 1.08 곱하기 1.08. 그러면 자, 여러분들 계산기, 쌀집 계산기 딱 갖다 놓고 1.08 해보시면 1.2597이 나오는구나. 1.2597이 나오는구나. 딱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얼마 곱해요? 10만 원을 곱하는 거. 곱하기 10만 원. 그러면 3년 뒤에 제가 받을 돈은 12만 5,970원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면서 천천히. 이걸 받겠죠? 12만 5,970원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12만 5,970원을 받을 거야. 10만 원을 3년 동안 8% 이자로 예금해 놓으면 3년 뒤 내 그죠? 이 원금과 이자의 총합은
125,970원. 그 중에 원금은 얼마? 10만 원. 이자는 25,970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공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공식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 FV는 PB 플러스 1 플러스 R의 N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 이제 R을 I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I도 이자예요.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식을 약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변화? 그러네요. 뭘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으냐면 PB는 지금 우리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현재 가치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할 수 있나요? P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FV를 1 플러스 R에 N으로 나눠주게 되면 PB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파란색 PB 구하는 건 안 외워도 돼요. 뭐만 외우면 돼? 우선 얘만 외우면 되는 거야, 얘만 외우고 나중에 활용하면 되는 거지. FV는 PB 1 플러스 R의 N승. PB는 1 플러스 R의 N승을 FV를 나눠준다. FV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어준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 앞에서 방금 했던 게 있었어. 뭐였냐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3년 뒤에, 그렇죠? 3년 뒤에 10만 원을 맡기면 우리가 12만 5,790원인가요? 12만 5,970원. 그렇죠? 자, 10만 원을 맡기면 12만 5,970원을 받았어요.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데요? 이자율이 8%일 때. 자, 그럼 이제 이걸 볼 수가 있겠죠. 뭐냐면, 12만 5,970원, 3년 뒤에 12만 5,970원은 오늘 얼마일까? 오늘. 그렇죠? 오늘.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3년 뒤에 12만 5,970원이니까 얘가 이자율이 8%였으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여러분들? 자, 우선 미래 가치가 12만 5,970원이고요. 이자율이 1.08에 3번 하는 거니까, 그죠? 1.08, 1.08, 1.08 뭐 3번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구했죠. 그게 바로 1.2597이었어요. 1.2597.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1.2597. 자, 12만 5,970원을 1.2597로 나누면 당연히 얼마가 된다? 10만 원이 되겠군요. 맞아요. 1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제가 2년 뒤에 10,000원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 이자율이 8%야. 그러면 여러분 딱 머릿속에 생각해. 내가 지금 오늘 2년 뒤에 10,000원 받기로 하는 적금을 들 건데 굳이 오늘 10,000원을 넣을 이유가 없죠. 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자를 빼고 얼마를 딱 넣으면 2년 뒤에 10,000원이 될까?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000원을 2년이라고 그랬으니까 1.08을 2번 해주면 되겠죠. 1.08을 2번. 1.08 곱하기 1.08 하게 되면 그 숫자는 그렇죠. 1.1664가 될 거야. 그러면 10,000원 나누기 1.1664 하게 되니까 그 금액은 8,573.39가 될 거야. 그렇죠? 8,573.39원을 은행에 맡기면 2년 뒤에 제가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 금액 있죠. 요 금액에다가 1.08, 1.08 했더니 1.1664. 즉 8573.39 곱하기 1.1664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곱하면. 그렇죠? 곱하면 정확하게 그 금액은 10,000원이 되겠죠. 자, 계산기 한번 해볼까요? 자, 8573.39 곱하기 1.1664 띡 했더니 10,000원이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자유자재로 이제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졌어요.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사실은 연금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나오는데 그거 공식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억도 안 나, 나중에 써먹을 때 절대 기억 안 나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것만, 현재 가치, 미래 가치만 정확하게 자꾸 반복해서 계속, 그렇죠? 뭐 이런 것도 괜찮겠지. 아, 2년 뒤에 내가 졸업을 해서 해외여행 한번 가볼 텐데 그때 필요한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렇죠? 2년 뒤에 필요한 돈이 1,000만 원인데 지금 시장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어렵게 해볼까? 뭐, 뭐 9%다, 뭐 7%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지금 오늘 얼마를 넣으면 2년 뒤에 1,000만 원을 받을까? 이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나오죠. 어차피 미래 가치가 1,000만 원이고 시장 이자율이 7%면 뭘로 나눠진다? 1.07로 나눠줄 거고 몇 년이다? 2년이다 하게 되면 계산기에 딱 나오겠지. 쌀집 계산기 정말 좋죠. 그냥 계산기를 한번 여러분들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지. 내가 5년 뒤에 결혼을 할 건데 결혼 필요 자금이 예를 들어서 뭐 3,000만 원이다, 뭐 4,000만 원이다. 그럼 내가 이번에, 그죠? 5년 뒤에 받을 3,000만 원을 위해서 오늘 얼마를 넣어야 될까? 근데 그때는 더 좋은 게 있죠. 더 좋은 게 바로 뭔데요? 한 번에 3,000만 원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1년에 5번을 넣게 했죠. 5번. 그렇죠? 5번을 넣게 되면 얼마씩 넣으면 1년에 몇 번을 얼마를 넣으면 3,000만 원이 될까? 그게 바로 연금의 현재 가치예요. 왜? 연금에 보통 미래 가치라는 표현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이제 연금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한 방에 받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받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받기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을 20년 동안 받을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언제 계산하는 건데요. 딱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20년 동안에 연금을 내가 이제 그 목돈을 만들 건데, 목돈을 만들 텐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20년 뒤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 그럼 그 연금을 만들 때 지금 1억 원을 한 방에 넣어서 연금을 만들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2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20번을 얼마씩 넣게 되면 20년 뒤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을까? 근데 넣는 금액이 다 달라질 거야. 왜? 20 올해 넣는 게 제일, 그렇죠? 제일 그 작겠지. 왜냐면 이자율이 20번 계속 붙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자 올해 넣고 내년에 한 번 넣고 또 넣고 그걸 몇 번 넣는다고요? 20번을 넣는 거, 20번을. 그렇게 되면 연금의 미래, 그렇죠?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 또는 1억 원을 내가 지금 앞으로 땡겨오면, 그렇죠?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공식 안 넣고 제가 하나씩 그냥 쉬운 사례로만 하나씩 한번 해볼 거야. 하나씩 한번 땡겨와 볼 거야. 땡기는 편은 뭐냐면 미래의 돈을 현재로 싹 땡겨오는데 이게 바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것 중에 사채의, 그렇죠? 사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사채 계산할 때는 우선 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만 딱 머릿속에 계산해 두시고 제가 왜 이렇게 하나씩 갖고 오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우선은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에서는 무조건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계산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자, 두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사채 할증 발행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왜 연금의 개념과 비슷한지, 비슷한 건 아니죠. 똑같아요. 왜 같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